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본격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6월 1일 오늘 첫 거래일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린 메이는 없었다고 하는데 또 대형주를 빼고 보면 이 코스피의 현재 지수는 한 4,000포인트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6월장에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왔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이 또 축포를 날려준 우리 시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 현재 프리장에서 4%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UBS에서 1,625달러 불러줬었잖아요. 서스케하나에서 목표 주가 더 끌어올려줬습니다. 마이크론 1,750달러 불러줬기 때문에 또 오늘 엔비디아와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4% 상승 뽑아주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도 현재 빨간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오늘 같은 랠리 그래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특히 피지컬 AI 쪽, SI 쪽 추가적으로 다 날아갈 수 있을까요? 6월의 테마는 젠슨왕 키워드에 집중해 봐야 할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GTC 타이베이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움직일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AI, PC, 노트북 쪽에 손을 뻗겠다라는 이야기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 이 소식 때문에 퀄컴이나 AMD 그리고 인텔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그려가고 있지만 마이크론 크게 움직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AI PC 플랫폼 RTX 스파크를 처음으로 첫 선으로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자체 칩이 탑재된다라고 하죠. PCU와 GPU를 함께 결합한 자체 칩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PC보다 AI PC가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는다라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더욱더 탄탄하게 굳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베라루빈 생산 하반기에는 정말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엘의 렉 하나를 조립하는 데 걸렸던 시간을 2시간에서 무려 5분으로 엄청나게 축소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가 탑재됩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세계 최초로 HBM4E를 양산 출하를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로 애프터장에서 조금 더 추력을 뽑아주면서 10% 강하게 그려낸 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선주가 이격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13% 강한 상승, SK하이닉스도 뿜어줬고요. 정말 오랜만에 한미 반도체도 이 TC본더의 움직임으로 오늘 그려갔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6월에도 강할 것 같다라는 유진투자증권의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6월은 조금 더 피지컬 AI가 크게 움직일 만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로 예상되고 있는 방한 일정 함께 짚어봐야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이후에 만나게 될 경영진 누가 될 것인가는 저희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LG 쪽, 일단 LG그룹이 이번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의 회동에 가장 큰 집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LG전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연상 보여줬고요. LGCNS 상한가를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로보스타 쪽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로보티즈도 오늘 큰 폭으로 같이 뛰었다는 점, 확실히 LG그룹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정말 강한 조명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두산은 제가 주말 사이에 들려왔었던 이슈였잖아요.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쭉 봤는데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오전장부터 상한가 진입하더니 풀리지 않은 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실 쪽에서 키움이랑 두산이랑 경기를 할 때 젠슨왕 CEO가 거기에 가서 시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굳이 거기 가서 시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특히 메디슨 황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두산과도 같이 회동을 가졌었거든요. 뭔가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쪽 안에서는 오늘 비교적 좀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4% 상승을 현대차에서 보여줬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무벡스 각각 1%대 상승불 켜줬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지 않게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장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카카오도 네이버 상한가 치니까 15%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오늘 보여주기도 했는데 시장의 지금 기대감은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종목들 일제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의 상한가 이후로 관련주들이 같이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다라는 점,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하트를 딱 날려줬다. 이 모멘텀이 이번 주 과연 끝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AI가 6월에 정말 꽃을 피워줄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일정 모멘텀, 주요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가 움직임, 변동성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현대차의 로보틱스 로드맵 구체화 6월에 있어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리고 3분기에 있는 일정들 지금 또 기대가 나오는 게 아틀라스가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시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남아있죠. 이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부분 6월에 굉장히 크게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V3 3세대 공개와 양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연내에 남아있는 로보틱스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집중해보라고 했거든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제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6월 혹시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초에는 중국의 유니트리도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합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도 장 마감 이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반도체 쪽 그리고 고용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희 이렇게 좋은 장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자세한 코멘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장 프리뷰 본격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수원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은 박수원 위원 항상 일찍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전반부 빠르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내일장 프리뷰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살짝 불안한 프리뷰를 본 것 같아요. 반도체만 사는 시장, 신고가 속 쏠림 경보, 이게 경보라는 키워드가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삼겹살 그리고 소주, 삼소 조합이 2차 깐부 회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커뮤니티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 삼겹살, 삼성전자 겹 레버리지 살, 바이 해가지고 결국은 삼전 레버리지 사라는 힌트 아니냐. 삼겹살, 삼소 조합이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의 프리뷰일까요? 네, 저희 주식 방송 맞죠? 네. 맞습니다. 주식 방송 맞는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이 단연 돋보였던 게 이제 코스피에 계속해서 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젠슨왕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젠슨왕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주식에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일단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그룹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그리고 두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눌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를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8,800까지 오르면서 코스피는 이제 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정말 이 축제 같은 이 분위기가 언제 꺼질지 저는 더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할 때도 문제겠지만 많이 오를 때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 적당한 밸류에이션, 이 적당한 밸류에서 있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6월 달 핵심적인 변수로 따지면은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FOMC. 특히나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나오면서 첫 FOMC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강력한 것 같다라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신용 잔고가 최대치, 역대치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신용 잔고가 최대치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과열이 아닌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자금이라든지 이 외인들의 큰 자본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 오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너무 내리는 것도 좋지 않고 항상 욕심 그리고 이제 경계심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은 경계심이 물씬 올라와야 하는 시장 아닌가 이런 과한 쏠림을 살짝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도 섹터를 가져오셨는지 또 궁금하죠. 저희 바로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미래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가져와 주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약간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쏠림을 좀 주의해보자, 경계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강한 로봇주 그래서 계속 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LG그룹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인데 저도 사실은 뭐 네이버라든지 이 LG 계열사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젠슨왕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한동안은 조금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 방송이죠. 이 머니왕 2부 방송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었을 때 로봇주는 이번 주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시작이었는데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왕 이슈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잡히고 나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로봇스타가 있습니다. 자,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로봇계 아이돌이죠. 이제 스타인데요. 일단 화면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작년 9월달, 10월달이죠. 작년 9월달, 10월달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왔었고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지금 6만 원을 기점으로 딛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제가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주말 방송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적중 대박 예감 방송에서도 로봇스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방향성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스타와 형제 같은 종목일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른 성격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은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죽어 있다가 갑자기 튀었지만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조금 괜찮은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보면은 시가총액이 무겁습니다. 6조 원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올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 돌파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이나 내일장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 공략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이슈가 있는데요. 이 현대오토에버가 제가 이번 연도 내내 한번 밀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100만 원을 뚫어줬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가 매수가는 한 2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 목표가는 50만 원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50만 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기어다녔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나서 이 5월 8일을 기점으로 어버이날 기점으로 보시면 새말뚝이 뜨고 새말뚝 1차 부분에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서 드디어 황제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젠슨왕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로보스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로봇계의 스타가 될 종목인가요?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했었고 상반기 내내 이 종목은 계속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도 현대오토에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피지컬 AI 쪽으로 더 쏘아 올릴지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를 첫 번째 주도 섹터로 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 전지요? 네. 약간 순환매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르는 섹터, 너무 오르는 종목계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지 말고 저가 밸류에 있는 종목들도 한 번씩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군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저가에 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들고 왔어요. 일단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을 살리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눌림에서 있기 때문에 이때는 2차 전지 한번 눌림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방송 컨셉상 뭐 뜨거운 감자 이런 거 뜨거운 감자를 좀 지다가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걸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점에서 잡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 종목 살펴보자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이 코스피 종목이고 시총이 굉장히 무겁죠. 시총이 굉장히 무겁고 코스피가 날아가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날아갔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잘 나가는 사람만 너무 질투하고 시기만 하면은 너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여기가 새말뚝입니다. 4월 21일. 여기 새말뚝 자리로 보게 되면은 13% 정도 뛰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3% 정도 뛰었으면은 이거는 중소형주가 상한가 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리니까 3차 밴드 아래까지 한번 주고 이제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이번 6월 달 정도로 이제 50만 원 위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솔루션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주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소송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소송 이슈가 조금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회사가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트렌드, 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2차 전지에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금요일 날짜와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보시게 되면 반등세가 제대로 나오면서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월 21일 여기가 새말뚝이고요. 새말뚝 3차 부분까지 한번 주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20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눌려주더라도 매수 타이밍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종목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맥점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라서 좀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1월 22일 날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 여기를 기점으로 새말뚝 자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말뚝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쭉 하고 올리다가 한 달 정도 이제 눌림 보고 그다음에 20선을 딛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25% 정도 뛰면서 20선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하게 내일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같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눌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 종목 딱 갈라서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오르는 종목이 있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선별적인 2차 전지 종목들 관심주로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동안 받았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로 좀 넘어가 볼게요. SK네트워크스, 대한전선, 재룡전기 강했었죠, 저희. 서울반도체랑 현대오토에버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위원님, 네네. 이제 장중 터치 말고 종가 마감 100만 원 위에서 이번 주 안에 해볼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앵커님께서 네. 주식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급작스럽게 이제 네.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자리가 어때 네. 보여요? 지금 매수가 좀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좀 손 떨리기는 하는데 네. 뭐 요즘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막 가니까 저 윗꼬리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 제 희망사항입니다. 오히려 황제주하고 이제 황제주다 해서 이제 더 가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네. 조금 더 공부하시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현대오토에버 지금 상방에서 어떤 게 떴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봤고요. 이 상방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거든요. 이 도지 캔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 전환 캔들입니다. 이 방향성 전환 캔들이기 때문에 상방에서 이게 뜨면은 살짝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살짝 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제조로 일단 등극은 했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눌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주식의 진심이신 앵커님답게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젠슨왕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73만 원 드렸거든요. 제가 추천 당시에서는 새말뚝 1차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73만 원 뚫어주면서 80만 원 그리고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마다 눌려줄 때 여러분들께서 신규 타점이 가능하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지금 눌린다고 한다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 조금은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의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로 저희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MK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네, 저도 NK전자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또 제가 오늘은 좀 짓궂게 앵커님한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휴, NK전자 네, 금요일 날 날짜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뭔가가 나오고 이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이제 방향성을 다시 위로 굳히기 위한 캔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식의 진심이신 앵커님이신데요. 네. 일단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코르티스에 관련돼서 물어봤는데 코르티스 미국장 주식 아닙니다. 아니고 코르티스는 이제 국내 가수고요. 자,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 네. 길을 닦아준다면은 그 후발주로 가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방에서 이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하한가를 더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현대오토에버 상방에서 도지 캔들 즉 말해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은 방향성이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MK전자 같은 경우는 쭉 하고 올라가다가 쭉 하고 미끌리고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오늘 도지 캔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죠? 하방에서 방향 전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25,0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미끌렸지만은 충분하게 목표가 달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지만은 지금 타점도 괜찮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지금 저 5일선, 저 초록 색깔 선도 막 이렇게 그려내 가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스 이제 확실하게 저는 압니다. 요즘 떠오르는
날아오르고 있는 샛별 같은 아이돌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공략주 받아봐야 될 텐데 저희가 앞서서 로봇 섹터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엔젤 로보틱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종목이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엔젤 로봇, 뭔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느낌을 줄 것 같지 않나요? 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히나 이제 보행 재활 치료용 이제 로봇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 밸류로 따진다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밸류 이런 것들로 이제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데 26년 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관리 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30억 원 미만으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정적인 궤도로 오르면서 경영진들의 어떤 숙제이기도 한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매출 규모가 다소 정체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현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재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젠슨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은 첫 기준봉 자체가 여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여기 기준봉이 한번 떴고, 기준봉 받고 바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고 고가놀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또 내려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 거래량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거래량이 1월 이후에는 좀 별로 없었다가 요 기간은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이 아마 신호탄인 것 같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새말뚝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내일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32,000원 아래로 잡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매물대, 지금 회색 막대선이죠. 이 매물대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4만 원까지 여기 고가놀이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여기 저점이죠. 25,500원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튀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안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000원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그때 진입을 해보는 전략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미국장 개장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10시 30분부터 좀 이어지는 얘기들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코르티스는 미국 주식은 아니고 이제 국내 이제 가수고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싱가포르 회사에서 미국 주식 전문가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까지 다룹니다. 국내 주식도 물론 잘 다루지만 미국 장도 잘 다루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가격 제한 폭이 없는 그런 급등하는 종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박소은 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4인의 시초가 공략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간 탑으로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탑 전략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좋은 종목이 정말 많았네요. 현대모비스도 있었고 한우시스템. 하지만 압도적으로 큰 상승폭 그려준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최명장 위원 연결을 해서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네이버가 원래만 해도 네이놈, 네이년 막 이런 별명 붙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 종목의 이런 누적 상승률 앞으로 좀 어떻게 기대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 뭐 철저히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추천드렸던 그 삼성 SDR은 종목도, 삼성 SDS도
제가 20만 원대 추천 이후에 거의 지금 90% 가까이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얘도 소외되어 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튕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젠슨왕이 한국에 오면서 또 젠슨왕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까지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20만 원대 바닥을 확인하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추가 상승이 어렵다 그러면 이 앞전에 상단 매물대를 뚫지 못할 것인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단 매물대를 뚫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만큼 더 위쪽으로 붙은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 내일장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솔로엠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떤 가격 전략으로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솔로엠을 언급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지금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닥도 낙폭이 많이 나온 만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빨갛게 지금 과열권 RSI 지표인데 이 RSI 지표가 과열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은 여지없이 쉬어갔다라는 거죠. 쉬어가고 과열 나오고 쉬어가고 과열 나오고 다시 쉬어가고 최근에 다시 과열권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9,000을 넘어가게 되면 RSI 지표가 한 80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도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고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과 같이 밀리는 종목인데 솔로엠은 일단 ESL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가면 디지털 가격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일이 사람이 했지만 이제는 그걸 디지털 가격표를 통해서 안에 내부에서 직접 통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물론이고 지금 북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솔로엠이 진출하면서 시장 확장을 가져가면서 수주도 지금 2조 원 넘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솔로엠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이 나가다가 이런저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상승이 나가다가 최근에 코스피만 올라가는 반도체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ESL 부분은 이제 막 개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3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울상인데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한번 보자라고 던져주신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선수들의 매매 기법 들으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급 기밀 수익 파일 오늘은 급등왕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엇갈렸지만 가는 종목은 정말 매섭게 올랐습니다. 네. 항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착하신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G CNS. LG CNS 위원님, 금요일 날 상한가였는데 이렇게까지 잘 갈 줄 몰랐는데 그렇죠. 오늘 또 20%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닐지 도전해봐도 괜찮은 위치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바로 이 종목을 점검을 드렸죠. 네. LG CNS. 맞아요. 그리고 삼성 ADS 종목을 드렸는데 일단 보면 예사업체들 문자체 보면 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보면은 젠슨왕 CEO가
방한한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일은 6월 5일인데요. 6월 5일에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이루는데 그중에서 보면 삼성, SK, 그리고 LG, 그리고 현대, 네이버에 보면 또 CEO 만날 거다 그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은 엔비디아에 보면 CEO의 그 방한, 이번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보면 특히 그룹주를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어쨌든 그 LG CNS의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그 점검드린 이유는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점검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LG 그룹의 AI 전략 핵심 플랫폼 기업이 바로 LG CNS고요.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AI 데이터센터 슈퍼 사이클이 되기 그 관련해서 보면 수혜주가 바로 LG CNS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주가 차트 한번 설명드리면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에 주저리로서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5월 27일이죠. 이날 점검을 했을 거 보면은 그 다음 날 쉬었어요. 충분히 눌림목 주고 나서 금요일 날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잘 끝났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추세적인 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봉을 보시면 주가 보면 사상 최고가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잘 보면 저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특별하게 큰 매물 나중에 주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한 100만 팔았지만 연기금 그리고 보면 그 보험에서 국내 그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 그래도 괜찮다 그 말씀이면서 LG CNS 추세대응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기금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가 또 엄청 많이 담기도 했네요. LG CNS 내일장도 한번 저희 눈에 불을 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 바로 오픈해 볼게요. LG CNS와 함께 오늘 크게 움직인 종목 삼성 SDS입니다. SI 통합 얘기들 막 나오면서 삼성 SDI가 SDS가 네. 원래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비교적 힘을 많이 모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네. 이 상승 탄력이 엄청나요. 이 기울기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도 괜찮을지요? 일단 요즘은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네. 즉 뭐냐면 오늘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5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에 보면 그 수급이 쏠린 쪽으로 그리고 관심인 쪽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ADS도 뭐냐면은 그 시장에 본다면 물론 삼성그룹의 결국은 그 기본이 보면 그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이고요. SI 업체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보면은 결국 뭐냐면 역시 보면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젠스양의 보면 그 회동 6월 5일 예정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 관심인데 그 중에서 삼성 ADS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그 풀스택 전략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삼성 ADS입니다. 또 하나 본다면 AI 데이터센터 또는 그 클라우드 사업 고상에 그 관련해서 수혜주가 바로 삼성 ADS인데 일단 삼성그룹이 보면은 로봇 사업을 강하게 되면 그 바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 ADS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 대목에서 주가 차트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이날 보면 지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제가 체크드렸습니다. 같은 날 체크드렸고 5월 14일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눌림이 나왔죠. 눌림 나와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올랐고 5월 주가 상승했는데 보시면 수급 자체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5월 보면은 이제 보면 그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좀 실 보면 계속 하는 상태이고 기관들은 수급이 좋았는데 일단 보면은 그 오늘 수급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기금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 바로 3위 됐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 보시면 주봉상 보시면 주가가 이 종목도 지난 고점이 42만 9,500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 충분하게 40만 대 넘었을 걸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3위DS도 주대응은 유효하고 또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다. 다만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도 수요일 이후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려가고 있거든요. 기업용 이 SI 쪽에서 확실히 삼성 계열사다 보니까 더욱더 크게 주목받는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지 삼성 SDS 마찬가지로 내일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은요. 오늘 좀 혜성같이 떠올랐어요. 두산 로보틱스. 오전장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사실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네.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다가 딱 치고 나서는 문 닫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저희 이번 주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잠을 자고 있는 주식이 잠을 깼어요. 아, 잠을 깼다. 네. 그러면 이제 무서운 종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자다가 깼으니까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오늘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였는데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죠. 네. 상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보면 협동 로봇 대표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 그 시장에서 여러 이슈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겠지만은 일단 엔비디아 관련 협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 지난번에 나왔던 게 보면 그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 간의 피지컬 AI라든지 로보틱 사업을 강화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전상 CEO가 또 6월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또 로봇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로보틱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앞으로 진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에이전틱 AI 기반 그 지능형 그 로봇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협력이 상당히 강화될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본다면 2028년도에는 산업용 휴머노id 로봇을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로보틱스는 바로 휴머노id 로봇 관련주로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주가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계속 이관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식정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 나왔죠. 오늘 수급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쨌든 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본격 상승할 수 있는 위치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 나올 때는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가까지 상한가를 갔는데 한 400원 정도 모자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과연 내일 전고를 또 돌파할 수 있을지 두산 로보틱스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 세 종목 중에 탑픽 잠시 뒤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들 그동안 받아봤던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동안 좋은 종목들 많이 던져주셨어요. HB 테크놀로지랑 아모텍, 그린 리소스, 그리고 선도전기, 사이맥스까지 저희 움직임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도 이 로봇 계열에 떠오르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스타 종목 하나 다뤘었거든요. 로보스타. 저희 이전에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 LG전자에서 최대 주주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로보스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들 로보티즈보다 로보스타가 더 좋을까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네. 로보스타는 보면 LG전자가 1대 주주이죠. 한 지분을 33% 보유하고 있는데 로보스타에 대해서 보면 로봇주의 그 스타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오늘 진짜 상한가 감이 스타가 됐어요.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보스타의 경우는 그 LG 계열에 보면 로봇 보면 그 플랫폼 관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확대 시장에 확대해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인데요. 일단 LG 그룹에서 보면 로보스타의 경우는 앞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겠고, 그리고 본격 상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관심을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나왔던 게 바로 반도체 HBM용 공정 자동화 그 수요 확대에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보면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보스타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주행 8월에는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2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3파동이 전개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본다면 주가가 이관에서 역시 보면은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 조정, 3파 나오면 직전급 돌파하면서 오늘 하한가거든요. 오늘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도 그런 대로 괜찮았다. 왜 매국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영위금이 살짝 관심가인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격 상승이기 때문에 로보스타의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 굳이 뭐 급하게 팔 필요 없겠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는 이미 보면 돌파를 지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시면 아시지만은 신고가예요. 자, 신고가 뭡니까? 자, 주도한 세력이 팔지 않으면 주가는 거의 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좀 더 좀 그 목표치를 상위 조정해서 한 15만 정도 보면서 로보스타는 추세 대응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네. 이 로보티즈 사실 로보스타랑 비슷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좀 꾸준하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네. 로보스타는 뭔가 오늘 팍 오른 느낌이 있어서 네. 신규 진입하기에는 로보스타가 훨씬 더 매력적인 자리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로보티즈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로보티즈도 보면 상승 초기 한 2만 천 원에 잡아드렸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로보티즈의 경우는 로봇의 주요 보면은 그 부품이죠. 그 뭐냐면 바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수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로봇사는 보면은 지금 LG 그룹에서 보면 결국은 로봇주로서 좀 저평가됐다 그런 인식으로 해서 수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 초기를 봐도 무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일단 목표가를 15만 원까지는 올려주셨기 때문에 신규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업사이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일단 긍정적인 의견들 항상 이전부터 주셔왔고요. 저희
이제는 아모텍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모텍의 최근의 움직임, 일단 21선까지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저희 어떤 전략으로 챙겨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그 5G라는 반도체, 그 다음에 보면 MLCC 관련 종목으로 봤는데, 이 MLCC 관련주가 주가 보면 강세를 보이다가 좀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요즘 보면 밀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그룹주, 맞아요.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라든지 그 관련 종목들 이외에는 대부분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쉬어간다 봐야 되는데, 다만 시에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좀 더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모텍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아모텍의 경우는 자 1파가 나왔죠. 지난번에 이관에서 1파가 나오고 나서 종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3파의 목표치는 뭐냐면 1파동 범죄 정도, 3파동, 1파동이 보면 그 상승폭 정도, 균등파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그 윗단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충분히 그 아모텍의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 접근도 가능한 위치이고, 일봉을 보시면 주가가 자 이관에서 보면 1파 나오고 나서 중국의 1파죠. 나오고 나서 2파 나오고 3파 속에서 하나, 둘, 그러니까 3-2가 전개되고 있는데 20일 전후의 지지를 좀 확인하고 나면 3-3이 전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텍의 경우는 가격선 받을 때 22,000원 라인 정도 지지받는 조건에서는 신규 지입도 가능하고요. 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100% 넘는 수익 권역에서 조금 더 눌림이 있을 때 21선 잘 지지해 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텍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아있는 게 뭐죠? 앞에 있는 세 종목 중에 탑픽 열어봐야겠죠? 자, 이 확실히 SI 쪽 그리고 로보틱스 쪽에서 많이 받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뽑아주셨습니다. 사실 두산 네. 앞에 붙은 종목 매매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오늘 상한가는 뭔가 새로운 신호탄으로 봐도 조금은 겁을 덜 먹어도 괜찮은 건지, 신규 진입도 괜찮은 자리인 건지 가격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보면은 그 이슈가 보면 그 설명 좀 드렸죠. 기본적으로 협동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본다면 협동로봇 시장 자체 보면 좀 여러 가지 보면 성장 자체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어제 이슈 나오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전선왕 CEO가 보면 결국 6월 5일 방한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어떤 협력을 이루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주가 운영이 나왔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했던 내용 자체가 뭐냐면 바로 앞으로 보면 이 회사가 변신입니다. 어떤 회사를 변신할 거냐. 기존 보면 협동로봇 회사에 보면 그 소프트웨어 결국 보면 그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변화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인텍 그 AI 기반 기능형 그 로봇 플랫폼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면은 엔비디아와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내용들. 그리고 2028년도 그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추진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보면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봐야 된다. 또 하나 본다면 지금 시장에 본다면 주가가 오늘 보니 상당히 급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주가 자체 보면은 이제 안정의 흐름이 나오다가 급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1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보면 대양분을 만들면서 대량 됐는데 누가 사냐 봐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오늘 외국인이 100만 주 담았죠. 그리고 기관들을 봤을 때 보면 그 금융투자, 투신권 그다음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들어오면서 직전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그 시초가의 접근도 가능하지만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 접근하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접근은 뭐냐 바로 목표는 1차를 볼 때는 17만 원. 손절 라인은 한 10만 원 정도로 설정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짧게만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란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미국의 반도체 종목은 괜찮은데 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이 음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눌림 하나의 기회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이란 그 특히 보면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네.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보면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 또 보면은 뭐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전개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그 변동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수보다는 사실 종목이 좀 집중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더 가시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긍정적으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급등왕위원 여기까지 함께했고요. 적중 대박 예감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